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시나 좀 길었더구만요. 예. 요번 시간은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논리, 심리, 무의식 얘기를 해왔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사랑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종류의 상대를 진정으로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때로는 한 사람에게서 구현될 수 없는 두 가지 성향을 한 사람에게서 찾기도 하는 거죠. 예. 나에게는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고.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예, 사람 관계에서 자신의 지나친 소유욕과 질투심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향성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든 그 메타 차원에서 그거를 좀 자꾸 들여다 보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가야 내가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운영이라는 표현보다 좀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요? 하여튼, 내가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여전히 나의 경향성에 내가 딸려가게 되는 거죠. 예.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이죠. 뭐 하여튼 사랑은 사랑하면 좀 질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적절한 수준의 애정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유적 사랑의 경향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너무 질투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 미성숙의 현상이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망상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와 사랑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질투를 전혀 안 느끼는데 또 사랑이라 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질투와 사랑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는 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나의 경향성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프레임을 포기할 줄도 아는 거니까 소유욕은 그냥 상대방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의 프레임,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고유한 희망과 욕구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나에게만 맞추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소유욕을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자, 맹목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좀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조건을 지켜야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는 어떠한 네가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사랑하겠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뭐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의 인격을 침해해 들어오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지. 저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건 조건적 사랑인 거고요. 이유 없는 사랑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겠죠. 그래서 그냥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십구절도 있는데,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슈샬로의 입장이 이런데, 그러니까 너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거는 좀 사랑의 언어는 아니죠. 예. 너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다와 너는 그러그러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어느 게 더 사랑의 언어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예. 그래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 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하고 어느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겠어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죠. 남들 같으면 사랑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쉽죠. 그쵸? 러블리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쉽죠. 러블리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의 눈은 상대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눈이겠죠.
자, 타자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나임을 유지하는 거를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 사랑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죠? 내가 종교적인 수준으로 변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를 나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올 정도까지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나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역시 또 나의 존재에 깜냥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경우마다 다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사랑도 학습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좀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좀 배워야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겐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표현이 부적절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대방만의 어떤 개인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랑의 언어로 느낄 거를 본인은 사랑의 언어로 못 느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딱 1대1이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수한 개인사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인간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되고 근데 나도 나를 다 잘 모르잖아요. 예. 야스퍼스가 인간을 알 수 없는 심연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네 이러면서 이제 사랑할 때 상대방과 만나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예민하구나, 이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첫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말이었는데, 근데 첫사랑이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상대방과 내가 만나서 어떤 색깔을 사랑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라의 색깔을 원한다. 그럼 내가 빨강인지 파랑인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빨강인지 파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빨강이다. 그럼 내가 파랑을 만나서 보라의 사랑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사랑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끌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강과 빨강끼리 만나서 우리는 왜 보라가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너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라서 정말 철학적인 행위인 건데 그게 배워야만 하는 나도 나를 좀 배워야 되고요. 이제 그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나도 또 알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자기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사랑 때 부딪히면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색깔도 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그 사랑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상대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 지난번에 있었는데, 거의 결국 이제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해봐. 뭐, 이러는 건 아닌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될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관련이 돼가는 거죠. 에리 프롬도 이런 얘기 했는데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 네가 사랑받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어서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다가 아니라 너가 어찌되었든 간에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사랑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봤던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요 문제가 이제 대상의 문제랑 능력의 문제 요거랑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헌신하는 거랑 희생되는 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는 희생이 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랑 내가 희생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 희생이냐, 강제된 희생이냐. 예. 자발적 희생은 헌신이지만 강제된 희생은 착취당하는 거죠. 예. 사람의 됨됨이와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좀 됨됨이가 좀 부족해도 나의 사랑의 능력이 좋아서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 게 건강한 사랑이기는 하죠. 예. 예, 상대의 실수나 잘못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경우에 내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막 너무 그러다가 자칫하면 또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인데도 이걸 끊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에게 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이 좀 나보다는 더 타자의 시선이 객관적인 시선이니까 좀 귀 기울여 들여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내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려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이제 내가 잘 나의 존재의 깜냥을 잘 봐서 내 우물이 완전히 깨져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은 너무 길고 이번은 너무 짧지 않아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